자에게 있어서 부동산, 주식 이런 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은데요. 퇴직 후 삶에서 주의할 점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언론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월소득이 515만 원이면 적지 않은데요. 노후 가장 걱정하는 진짜 이유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구입한 집,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집은 엄두를 못 내고 예적금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주식에 올인한다, 동학개미, 이런 것들이 가장 핫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니어들의 관점에서 특히 퇴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내용을 살펴보면요. 무리해서 구입한 집 하나가 결국 현금 부족으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카드 빚을 지게 됐고요. 이 카드 빚으로 계속 현금 흐름에서 월 마이너스 161만 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40대 부부니까 아직 그래도 일을 더 할 수 있고 소득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그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도요. 어떤 차익이 매달 160만 원씩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그 집의 가치가 오른다 하더라도 당장 현금 흐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요. 나의 월 흐름을 어떻게 고정지출, 관계적 지출, 변동지출 이런 식으로 계속 적고 소득과 지출을 대조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퇴직자,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럴듯한 폼이 아니더라도 엑셀이 굳이 아니더라도 문자 같은 데다가 실제로 나가는 비용, 실제로 들어오는 비용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만 계산해 봐도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요. 통장서 1000만 원이 썩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동학개미 주식에 뭉칫돈 올인이라는 기사인데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무려 이 동학개미가 상반기에 순매수한 금액이 거의 3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동학개미가 얘기하는 큰 원칙은요. 그 존리 씨 같은 경우에 따르면 20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업과 함께 투자하는 그런 기본적인 굉장히 괜찮은 투자 방법인데 실제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적게라도 수익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활동으로 커지는데 실제로 이제 도박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융용어로는 옵션이니 선물이니 굉장히 그럴듯한 포장이 있지만요. 이것의 투자 주기 빈도 이런 것이 짧아지다 보면 점점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하루 종일 주식 이런 흐름, 차트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퇴직 초기에 이런 일을 직접 해봤고 옵션 뭐 이런 심지어 암호화 화폐 이런 것들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한 20년 넘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위에서 볼 부분은 이러한 결과를 본 선배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갑자기 자기가 잘하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용융자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에 신용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는 것은 굉장한 큰 위험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변동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많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심하죠. 근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시점이 이렇게 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개인이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 심지어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봅니다. 많은 경우 역사적인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차트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일단 후 반영인 경우도 많고요.
특히 전문가들인 경우도 손실을 많이 봅니다. 지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위기라든지 어떠한 초저금리라든지 경제가 상당히 위험해진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는 그 변동성의 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주변에서 시니어들 경우에 가장 고생하는 경우를 보면요. 번듯한 직장, 안전적인 연금이 있는 분들인 경우에도 손쉽게 투자를 하고 과도한 몇 번의 성공이 과도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몰빵으로 가게 되고 신용융자까지 끌어들여서 파일을 크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리막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현금 흐름 속에서 예측하고 손해를 봐도 괜찮을 정도의 그러한 정말 진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퇴직자에게 있어서는 단연코 빚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빚이 발생하면 앞에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이 얼마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원금 비용이 계속 눈덩이처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을 상쇄할 수도 있고 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50, 60이 된 퇴직자에게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베팅, 또 다른 위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많은 경우에 건강이라도 잃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은 악순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월의 지출, 실제로 나간 거 베이스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나갔고 실제로 얼마가 뒤에 통장에 찍혔는지를 보고 그 속에서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그 퇴직자의 삶은 굉장히 행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측 속에서 플러스 여유 부분을 가지고 안정적인 과도한 게 아니라 특히 레버리지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그런 것들 놓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도한 판단의 실수였는데요. 그 변동성을 자기는 통제할 수 있고 잘 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가장 핫하다고 느껴지는 부동산, 또 가장 핫하다고 느껴지는 주식,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죠. 그러나 퇴직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게 빚이 발생하며 고정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그 고정비용은 현금 흐름 속에 치명적인 역할을 줄 것이고 그러한 50대, 60대 넘은 사람이 그 전과 같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얻거나 지금처럼 경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사업적인 소득으로 추가로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에 만족하시고 시니어라면 보다 긴 호흡 속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이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이 현금 흐름 속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더 흥미를 느껴보는 것도 많은 시니어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